가난한 사람의 벌이가 더 줄고 부자들의 벌이는 더 늘어난다. 쉽게 얘기하면 소득 양극화라고 표현을 하죠. 이 격차를 좀 줄이면 좋은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3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소득 양극화가 3분기 기준으로 11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을 놓고 여러 얘기가 있는데 당장 비판 도마 위에 오른 게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계층을 저소득층, 고소득층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네. 이 소득 격차가 지금 벌어질 대로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방금 리포트에서 들으셨지만 사실은 격차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고소득층은 더 많은 돈을 버는 상황이고 지금 상위 20% 같은 경우에는 뭐 8.8%, 8.9%가 성장한 걸로, 그러니까 돈이 더 늘어난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하위 20%는 7%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격차를 줄이겠다고 하는 이 정책이 제대로 지금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가 일자리 예산 54조 원 투자했는데 실제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났느냐?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다고 보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좀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청와대에서 어제 발표한 거 보면 상당히 가슴 아프고 무겁게 받아들인다. 빠른 시간 안에 소득주 성장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해보면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상황에서. 근데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결국 이제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네. 보이지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를 어떤 일자리를 중요하게 고려하냐 문제. 그러니까 당장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요. 저임금의 싼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그건 당장에 지금 이런 지표들을 호전시키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런 일자리가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소득층은 당장은 돈의 수입이 있긴 하지만 그런 일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차원이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조사에서 이전소득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전소득이 60만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60만 4,700원 근로소득보다 훨씬 많아요. 그 말은 결국 복지수당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당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건데 문제는 이 늘어난 분이 근로소득이 줄어든 부분을 메꾸지 못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근로소득 일정 부분, 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일자리 중에 가장 빨리 감소하는 일자리가 결국 음식, 뭐 이런 숙박업 이런 데인데, 그렇죠. 네. 이런 업종들은 사실 아시는 것처럼 싼 임금에 그리고 이제 그 비정규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일자들이 줄어들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네. 그것 때문에 결국 근로소득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이전소득은 높아졌지만 그 이전소득이 높아진 분이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을 메꾸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 간극을 정부가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방금 뭐 서비스업 쪽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부진, 뭐 이 피해가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그렇죠.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여기에 또 뭐 고령화등 구조적인 요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교수님은 어떻게 진단하고 그러니까 계세요? 고령화 부분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네.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사실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화 사회에 있는 여러 분들에 대한 뭐 취업률 문제나 이런 문제가 함께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중에 가장 빨리 줄어드는 게 이런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이건 최저임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나쁜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거냐 하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균형을 맞추느냐가 중요한데 이 과도기를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가 정부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저임금의 과노동에 시달리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놓고 가자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지속적으로 이 저소득층의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이번 통계청 결과를 놓고 기재부에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소득 격차는 다소 완화가 됐고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점차 개선될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뭐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 좀 이해는 안 되죠. 지금 당장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이건 뭐 그런 성과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결국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냐면 기재부 입장은 이런 거죠. 조금씩 변하다고 있는데 아직 그게 지표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게 3분기 지표거든요, 지금. 근데 3분기 지표까지는 이런 지표지만 4분기에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통계청의 통계가 제대로 나와야 거기서 뭔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야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을 텐데 지금 보이진 않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로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 네. 근데 기재부가 저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더 엄중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엄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발언한 것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은 시간이 필요하다. 걸린다. 예, 그렇게 이 얘기하죠.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예. 이거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언제까지 기다리냐 네. 이런 문제도 나오는 건데 사실 이게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가 조금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경제팀도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경제팀이 바뀐 이후에 수정적인 어떤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컨대 가장 지금 눈에 띄는 게 물론 노동 진영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탄력 근로제 같은 문제도 사실은 원래 정부가 추진한 거하고 좀 변형된 부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 문제도 어떤 형태로든 약간의 수정과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가 밝힌 건 아닙니다만 지금의 엄중한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또 전환을 하기 위해서 경제 정책의 틀을 약간씩 수정할 가능성이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이 일정 부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방향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적인 틀 자체는 유지하면서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좀 메꾸는 방법으로 수정된 어떤 내용들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의 경제 상황 엄중합니다. 이 정부의 유연성 있고 발빠른 대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